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묘지로 갑니다. 늘 그렇듯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른 손에는 꽃다발을 쥔 채 조용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 서서 이불을 덮어줍니다. 왜 저 사람은 묘지에 이불을 덮어줄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번 비가 올 때마다 혹은 눈이 올 때마다 심지어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저는 이곳을 찾습니다. 묘비 위에 쌓인 빗방울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속삭입니다. 오늘도 많이 춥지? 이곳에는 제 아내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녀를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스콧입니다. 올해 47, 국적은 미국이고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남은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사랑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은 미국 미네소타주 덜루스입니다. 덜루스는 호숫가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특히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곳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항상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형이 하나 있었지만 성격이 많이 달라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컴퓨터를 좋아하던 저는 자연스럽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미국의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은 안정적이었고 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사랑이 없었거든요.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회사와 집을 오가며 바쁘게 살다 보니 누군가를 만날 기회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2001년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해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심심풀이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한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이에요? 네.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그녀의 이름은 정윤희. 서울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매일 밤 채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좋아요. 대신 저도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도와주실 거죠? 그렇게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한국의 음식, 문화, 사계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이 점점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가 제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씨, 한국에 한번 와볼래요? 사실 망설여졌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로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국에 가볼게요. 2002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윤희가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진짜로 왔네요. 그럼요. 약속했잖아요. 그녀는 온라인에서보다 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서울 곳곳을 함께 다녔어요.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고 한글 간판을 읽으려 애쓰다가 윤희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행이 끝나갈 즈음 저는 확신했어요.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여행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 윤희와 저는 결혼을 했어요. 양가 가족들은 국경을 넘은 사랑에 놀라면서도 축복해 주었어요. 처음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음식도 낯설었고 언어도 서툴렀어요. 하지만 윤희가 제 곁에서 늘 따뜻하게 도와주었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우리 같이 살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결혼 4년 차, 우리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우리 부모가 될 거야. 정말. 우리 아기야? 그런데 윤희의 출산은 쉽지 않았어요. 임신 후반부에 고혈압이 심해졌고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기를 낳는 순간 윤희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윤희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아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윤희는 자신을 대신해 아들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윤희야, 제발 눈을 떠줘. 내가 없으면 준혁이를 누가 키우라고.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윤희는 제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없는 한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내를 잃고 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혁이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설 때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없는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녀 없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제 품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 윤희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존재,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윤희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녀가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식탁 위에 차려져 있던 밥, 어디를 가든 편하게 이야기했던 한국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손쉽게 도움을 요청했던 순간들.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먼저 기본적인 생활부터 막막했습니다. 준혁이를 위해 분유를 사러 갔다가 제품 설명을 읽을 수 없어 마트에서 몇 분을 서성이기도 했어요. 우유를 데우는 온도를 몰라 검색하고 또 검색하며 조심스럽게 준비했지만 온도가 맞지 않았는지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를 가는 법도 서툴렀어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갈아입히고 손을 씻고 또 씻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윤희가 있을 때는 그녀가 모든 걸 해결해줬어요. 은행 업무도, 병원 방문도, 관공서 일도. 하지만 이제는 혼자 해야 했습니다. 준혁이의 출생 신고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직원분이 뭔가를 설명했는데 단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툰 한국어로 물었지만 상대방은 더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몇 번이나 되묻고 영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작은 일 하나를 해결하는 데에도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 아빠, 이 낯선 나라에서 나와 준혁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활비도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서 IT 회사에 다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력도 없는 외국인이 바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학원에서 강사 일을 구하려 했어요. 하지만 학위나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저를 쉽게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한국에서 영어 강사는 경쟁이 치열해서요. 경력 있는 원어민 선생님을 선호합니다. 몇 번이고 거절당하니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제가 이제는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다니.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준혁이를 키우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어요. 주방 아주머니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힘들지? 이거라도 먹어? 아기가 어리다면서. 많이 챙겨 먹어야 해. 그런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였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준혁이를 돌봐야 했어요. 제 시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밤새 울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 상태로 출근해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피곤해서 실수라도 하면 손님에게 혼나거나 주방에서 꾸중을 듣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었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몸이 뜨겁고 울음도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당황한 채로 병원에 갔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해열제를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이틀 정도 지켜보세요. 그 말을 겨우 이해하는 데에도 몇 분이 걸렸어요. 약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약을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몇 번이나 되묻고 인터넷 번역기를 돌려가며 확인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버텨야 할까?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 하지만 집에 도착해 준혁이를 품에 안고 작은 숨소리를 들으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라야 할 존재였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이 아이는 아빠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적어도 윤희의 가족과 따뜻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일할 때도 주방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단어를 외웠습니다. 은행이나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미리 필요한 문장을 연습한 뒤 방문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국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학원의 영어 강사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단어를 가르치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더 수업을 맡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일은 많았지만 적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저는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윤희야, 오늘도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우리 잘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보완하려 노력했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면서 생활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버티는 것이 목표였지만 조금씩 이곳에서의 삶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매일 밤 아내의 묘지를 찾았어요. 윤희가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그녀를 떠나보낸 사실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묘지로 향했습니다. 꽃을 갈아주고 묘비에 쌓인 먼지를 닦아주면서 윤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중년 여성은 아예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특히 비가 오던 날, 제가 묘비 위에 이불을 덮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남자가 저를 쳐다보며 친구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 봐. 저거 이상하지 않아? 맞아. 맨날 저러잖아. 무슨 의식이라도 하는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매일 찾아오는 것뿐인데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진 저는 그날따라 오래 머물지 못하고 서둘러 묘지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묘지에 자주 가시는 분 맞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묘지에 다닌다는 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매일 가시는 건가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아내가 거기에 묻혀 있고 저는 아내를 잊을 수 없어서 매일 찾아간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눈빛이 흔들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사실 동네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거든요. 외국인 남자가 매일 밤 묘지를 찾아가서 뭘 한다더라. 이상한 의식을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게 괴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을 사람들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어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일부러 인사를 건넸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도 다른 부모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도 조금씩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처음 의심했던 그 남자 역시 다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저의 진심을 알아줬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오해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 외국인 아내를 사랑했다면서 왜 재혼 안 하지? 그러게 말이야. 아내를 잊지 못하는 건 알겠는데 아이도 있는데 평생 혼자 살 작정인가 봐.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윤희를 여전히 사랑했고 그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의 어린이집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가정을 꾸릴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얼마나 아내분을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라도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과연 윤희가 제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 평생 그녀만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윤희의 묘지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윤희야, 나는 아직도 너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 혹시 내가 날 위해서라도 다시 행복해지길 바라는 게 아닐까 하고 그렇게 묘지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치 윤희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더 많이 안아주고 동네 사람들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며 준혁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윤희를 향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꼭 슬픔으로만 표현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윤희를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를 사랑했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좀 더 따뜻한 방식으로 이어가려 했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저는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우산을 들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가벼운 걸음으로 윤희가 제게 남겨준 선물을 이제는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윤희를 향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감정을 더 이상 슬픔으로만 간직하지 않기로 했어요. 윤희가 떠난 후 저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혁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새 준혁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걸음마를 떼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가는 걸 즐거워할 정도로 자랐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어떤 그림이야? 우리 가족 그림이요. 나랑 아빠랑 그리고 엄마. 준혁이는 환하게 웃으며 종이를 내밀었어요. 그림 속에는 저와 준혁이가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위로 하늘에서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윤희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준혁이에게는 여전히 엄마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응. 근데 아빠,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죠? 그럼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준혁이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준혁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이제는 제 삶이 조금 더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영어 학원에서 강사 일을 시작했지만 점차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제 이름을 건 작은 교습소를 열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처음 학원을 열었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학부모들은 저를 믿어주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오늘 배운 단어 복습했어요. 선생님, 나중에 미국 여행 가면 도와줄 거죠?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일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조금 더 준혁이와 함께할 시간이 생겼어요. 일에만 매달리느라 바빠서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준혁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동네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가서 함께 그림책을 읽었어요. 가끔은 윤희와 함께 갔던 장소들을 찾아가 준혁이에게 엄마와의 추억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엄마랑 아빠가 처음으로 데이트했던 곳이야. 진짜요? 엄마도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그럼 엄마는 딸기 맛을 좋아했어. 그럼 나도 딸기만 먹을래. 그렇게 우리는 윤희를 추억하면서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윤희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가 올 때마다 우산을 씌워주고 새로운 꽃을 놓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묘지를 찾았을 때 뜻밖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 먼저 와서 묘비를 깨끗이 닦아 놓았고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싶었지만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묘지에서 한 중년 여성을 마주쳤어요. 그분은 윤희의 대학 선배였다고 했어요. 윤희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 여기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누군가 이곳을 항상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당신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저는 윤희를 향한 사랑을 지키는 것이 곧 슬픔을 간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윤희가 바라는 건 제가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준혁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의 온기가 느껴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윤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야, 이제는 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해. 너를 잊겠다는 게 아니야. 그저 내가 남겨준 준혁이를 더 밝게 키우고 싶어.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한국 국적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윤희 없이도 이곳이 제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윤희를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이곳이 이제는 제게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준혁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여전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윤희가 떠난 날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윤희가 제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 준혁이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으니까요.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저는 윤희의 묘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윤희야,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저는 윤희가 제 곁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묘지를 찾았을 뿐인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큰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저를 인터뷰한다고요? 기자라고 소개한 사람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최근에 동네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이곳을 찾는 외국인 남성이 있다고요. 묘지에 우산을 씌우고 꽃을 새로 놓아주고 심지어 이불까지 덮어주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동안 동네에서 저를 이상하게 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방송국에서까지 찾아올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처음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사연이 궁금해졌고 알아보니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와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를 떠나보낸 후 아이를 홀로 키우며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까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깊이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아내를 아직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이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사랑했던 한국에서 그녀가 남겨준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자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들은 제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몇 주 후 방송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인터넷을 켰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뉴스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어요. 비 오는 날마다 묘지를 찾는 외국인 남성. 그의 사연은 한국에서 아내를 지키는 미국인 남편의 감동적인 이야기. 기사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이거 보고 울었습니다. 정말 사랑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한국에서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아내를 지키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준혁이랑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분을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동네를 걷는데 낯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방송에 나오신 분 맞죠? 네, 맞아요. 그러자 그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에서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방송에서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하며 서비스 음식을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중에는 작은 편지를 써서 전해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분이지만 이제는 우리 이웃이에요. 언제나 응원할게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느끼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윤희가 사랑했던 이 나라,
그녀가 저를 남겨두고 떠난 이곳. 처음엔 두려웠어요. 이곳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한국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곳이 제게도 집이 되었다는 걸. 윤희를 향한 그리움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있지만 그 감정에만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비 오는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가 오면 묘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갈 용기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참 따뜻한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